여러분은 혹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특별한 행동도 하지 않는데도 뭔가 다른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그들이 방을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봅니다. 그들이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들이 침묵해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칼융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이 개인적 힘의 본질에 대해 발견한 깊이 있는 심리학적 원칙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값싼 심리적 기술이나 타인을 조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격을 구축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진심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핵심 원칙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융은 사람들이 종종 잘못된 곳에서 힘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들리기 위해 큰 소리로 외쳐야 하고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격렬하게 논쟁해야 하며 주목받기 위해 자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나오는 힘, 자신과 주변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항상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인가요? 그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서 평온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태어나서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완성하면 여러분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선택에 대해 설명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차갑거나 무관심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손댈 수 없게 될 때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사랑하고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결핍이나 필요가 아닌 힘의 위치에서 사랑하고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융과의 한 인터뷰를 읽은 것을 기억합니다. 인터뷰어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얻는 비결에 대해 물었을 때 융은 매우 흥미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존경은 요구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먼저 자신을 존경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댈 수 없게 되는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존경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외부의 어떤 압력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가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현재 상태에서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승인을 찾고 있는 상태에서 손댈 수 없는 사람의 상태로 갈 수 있을까요? 융은 평생을 이 질문을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특정한 원칙들과 심리적 법칙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더 강하고 더 자신감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동기에 영향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러한 원칙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과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통찰들입니다. 이 원칙들을 적용할 때 여러분은 관계에서 권력의 역학이 여러분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통제하거나 조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존경하고 신뢰하고 싶어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존에서 독립으로 약함에서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에서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으로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이 자신에게 투자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손댈 수 없게 되는 첫 번째 원칙은 윤기 자신의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그 반대가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자는 융에 따르면 우리가 숨기려고 하거나 부인하거나 무의식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든 측면들입니다. 그것은 분노, 질투, 권력욕 또는 이기적인 생각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측면들을 통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통제하게 됩니다. 저는 한때 자신이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고 자랑하던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온화하고 참을성 있으며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녀를 관찰했을 때 저는 그녀의 분노가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극적 공격성 갈등을 피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정도까지, 그리고 그녀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미묘한 조작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그림자 속에서 작동하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비록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정직하게 마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화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한 욕망을 추구할지 여부에 대해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자신의 모든 측면을 알 때 여러분은 자신이 누가 되고 싶고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지에 대해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 마음의 무의식적인 부분들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윤기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의 사상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고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한다. 자신의 모든 측면을 어두운 측면까지 포함해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그것들과 맞서 싸우는 대신 함께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윤기 우월 기능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세상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은 4가지 주요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감정, 감각, 직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한두 가지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 다른 기능들은 무시됩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강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숙련 수준까지 발전시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접근 방식을 모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는데 집중합니다. 저에게는 디자이너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녀는 색상과 형태에 대한 놀라운 직관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 초기에 그녀는 훌륭한 관리자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리더십 기술 과정에 참여하고 데이터 분석을 배우고 전략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자연스러운 강점인 디자인 재능에 완전히 집중하기로 결정했을 때야 그녀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에 맞지 않는 프로젝트들을 거절하기 시작했고 대신 자신이 빛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는 디자이너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개성화에 대해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의 기준에 따라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되도록 정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여러분은 아무도 모방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종류의 에너지와 힘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댈 수 없게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융은 많은 인간의 심리적 문제가 자신과 타인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마치 우리 자신의 감정인 것처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판단이 우리 자신에 대한 감정을 결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댈 수 없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흡수하지 않고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자신의 자아가치를 결정하도록 허용하지 않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기적이거나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한 경계를 가질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특정 친구들과 대화한 후에 항상 지친 느낌을 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을 사랑했고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 대화 후에 제 에너지가 완전히 빨려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리적 경계에 대한 개념을 배운 후에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흡수하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듣고 지원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것을 배웠을 때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감정적 혼란의 위치가 아닌 안정되고 명확한 위치에서 조언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감정 자기조절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융은 감정이 인간 경험의 자연스럽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감정을 관리하고 안내하는 능력이 심리적 성숙의 표시라는 것도 인식했습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종종 매우 깊고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즉각적인 감정이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화가 나더라도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느끼더라도 명확한 사고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나중에 더 강하게 돌아오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면서 감정을 완전히 경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융의 작품을 연구하면서 배운 기술이 있는데 그것은 관찰 기법입니다. 강한 감정을 느낄 때 즉시 반응하는 대신 잠시 시간을 내어 그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그것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주목하세요. 그와 함께 오는 생각들을 주목하세요. 마치 여러분이 흥미로운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자인 것처럼 관찰하세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자신과 감정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여러분은 선택권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맞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원칙은 윤기 초월 기능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볼 수 있고 갈등과 모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세상을 대립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옳거나 틀리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 편이거나 우리를 반대하거나. 하지만 융은 현실이 종종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여러 층의 진실과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접근법이 있습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은 대립하는 관점들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논쟁의 양쪽 모두에서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쪽도 생각하지 못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은 복잡성과 모순에 위협받지 않습니다. 저는 한때 회사에서 두 부서가 심각한 갈등을 겪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한쪽은 비용에 관계없이 품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쪽은 약간의 품질 저하를 받아들이더라도 비용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양쪽 모두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분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 관리자가 초대되었습니다. 한쪽을 선택하는 대신 그녀는 시간을 내어 양쪽의 말을 듣고 그들의 근본적인 우려사항을 이해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품질과 비용 사이에 트레이드오프로 보는 대신 왜 높은 품질과 낮은 비용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그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해결책이었고 두 부서 모두 만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월 기능의 힘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사고에 갇히는 대신 여러분은 세 번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원칙은 자신의 직감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윤근 직감과 의사결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많은 시간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직감이 신비롭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정보 처리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직감은 끊임없이 주변 환경에서 수천 개의 신호를 수집하고 처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몸짓 언어부터 방의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까지. 그것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우리의 의식적 마음이 아직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결론을 내립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직관적 목소리를 듣고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의존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직감을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 원천으로 사용합니다. 저는 한때 중요한 직책에 지원자를 면접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서류상으로는 그가 우리가 찾고 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경험, 좋은 기술, 그리고 긍정적인 추천서들. 하지만 면접 내내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질문에 답하는 방식, 제 눈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뭔가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이성은 그를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요구사항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직감을 믿고 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그가 이전 회사에서 직업윤리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는 추천서에는 없던 정보였습니다. 이것은 직감이 항상 옳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가치 있는 정보 원천입니다. 그리고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은 논리적 분석과 직관적 이해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7번째 원칙은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숙달하기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은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근 인생이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완전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종 불안하고 지친 상태로 끝납니다. 대신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불확실성과 편안하게 지내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그들이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항상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이것이 그들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 그들은 적응력을 발전시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 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위협이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봅니다. 저에게는 기업가인 친구가 있는데 그녀는 한때 저에게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은 완벽한 계획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실패를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조정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댈 수 없는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모든 답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삶이 가져다 주는 무엇이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신뢰하면 됩니다. 8번째 원칙은 단호하지만 존중하는 방식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 특히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기술입니다. 윤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적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은 것들에 계속 예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점차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거나 모욕하지 않으면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것에 예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이를 명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모든 요청에 예라고 말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도움을 주려는 의지 때문에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해서 그녀의 작업 품질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사람들은 그녀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종종 실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에게는 자신이 약속하는 것에 대해 항상 매우 신중한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그녀는 시간을 내어 생각하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정직한 답변을 줍니다. 만약 아니오라고 해야 한다면 그녀는 이유를 설명하고 종종 대안적인 해결책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제안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그녀를 매우 존경합니다. 그녀가 예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녀가 실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녀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확하고 일관된 경계를 설정하는 힘입니다. 9번째 원칙은 자기 연민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해지고 손댈 수 없게 되는 아이디어와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융은 자기 연민이 실제로는 약함이 아닌 힘의 표시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연민과 다릅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을 희생자로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 연민은 특히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을 친절하고 이해심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매우 혹독한 내적 비판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을 것들을 자신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달성할 수 없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자신을 처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신을 비판하고 처벌할 때 우리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좋은 친구처럼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실수를 할 때 그들은 실수를 인정하지만 불필요하게 자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험에서 배우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은 그러한 감정을 갖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슬프거나 실망감을 느끼도록 허용합니다. 제가 종종 사람들에게 권하는 연습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친구이자 현명한 친구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과 정확히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격려하겠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상황을 보도록 도와주겠습니까? 그 다음 그 편지를 마치 여러분을 위해 쓰여진 것처럼 읽어보세요. 종종 여러분은 평소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이해심 있게 자신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원칙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 힘에 대한 융의 핵심 통찰 중 하나입니다. 융은 심리적 고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지만 그들의 생각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의 결과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반응을 바꾸는 데 집중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통제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즉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반응에 에너지와 주의를 집중합니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놓아주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단지 에너지 낭비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대신 그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실제 상황이 나타날 때 대처합니다. 저는 한때 매우 존경하는 CEO를 만났습니다. 그의 회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시장 변화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상황의 불공정함에 대해 불평하거나 누군가를 탓할 사람을 찾는 대신 그는 대응할 수 있는 일에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용 가능한 옵션을 확인하고 가지고 있는 최선의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상황과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에 대해 명확하고 정직하게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차분함과 자신감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어려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그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떤 폭풍우도 헤쳐나갈 수 있는 종류의 리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11번째 원칙은 만족지연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하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윤근 즉각적인 욕망을 억제하여 더 중요한 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심리적 성숙의 표시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은 눈앞의 유혹을 넘어서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됩니다. 경력에서는 미래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 즉시 높은 급여의 직업을 거절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는 빠른 만족을 찾기보다는 깊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만족지연이 모든 현재의 즐거움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를 즐기는 것과 미래를 위한 투자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눈앞의 기회와 욕망에 언제 예라고 말하고 언제 아니오라고 말할지에 대해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에게는 음악가인 친구가 있습니다. 경력 초기에 그녀는 그녀가 진정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즉시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업 음악을 연주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만의 음악 스타일을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했는데 이는 한동안 어려운 조건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종종 이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좋은 기회를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되고 싶은 예술가의 종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자신의 장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음악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녀는 진정으로 열정을 가진 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지연과 장기적 비전을 갖는 힘입니다. 12번째 원칙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윤근 개인 발전 과정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특정 수준의 성숙에 도달하더라도 항상 탐구하고 발전시킬 자신의 새로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자산에 현명하고 일관되게 투자합니다. 이것은 단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들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은 또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고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며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될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 처음 10년을 가족을 돌보는데 완전히 집중한 여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취미를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중단했으며 점차적으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 외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녀는 자신이 불행하고 짜증스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돌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기 시작하고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이 즐기는 활동들을 위한 시간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녀가 만족하고 활력이 넘칠 때 더 나은 아내이자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3번째 원칙은 독립적 사고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융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대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는 모든 방향에서 정보와 의견의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디어 소셜, 미디어 친구들, 가족 동료들 모두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의견들에 휩쓸려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모든 소음을 걸러내고 자신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만 또한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지 인기가 있거나 권위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무언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항상 반대하거나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안다고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정보를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자신만의 사고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 의견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단지 사회적 압력 때문에 의견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저는 모든 친구들이 특정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던 시기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에게 참여하도록 설득했습니다. 포모 놓칠까봐 하는 두려움과 매우 강했고 저는 따라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즉시 투자하는 대신 저는 암호화폐 일반과 이 특정 코인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기술에 대해 읽고 위험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상황에 합리적인 투자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저는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암호화폐가 나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제 위험 허용 대비해 위험이 너무 높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그 코인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고 많은 친구들이 상당한 돈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사고 과정을 갖는 것은 단순히 군중을 따르는 대신 개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14번째 원칙은 자신 안의 모순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융근 인간이 완전히 논리적이고 일관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사랑과 분노 강함과 약함 자신감과 자기 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순들을 방정식의 한쪽을 부인함으로써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강하고 항상 자신감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도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일부를 부인할 때 그 부분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지하로 들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복잡성과 편안하게 지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신감 있는 날과 자기 의심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면서도 그것의 일부 측면에 대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면서도 필요할 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고 이러한 모순들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심리적 성숙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과 세상에 대해 미묘하고 현실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15번째 원칙은 경험에서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윤근 인간이 삶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기본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험 모두에서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큰 힘의 원천이라고 믿었습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은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은 가장 어려운 경험에서도 교훈 통찰 또는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려움을 찾거나 고통을 낭만화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올 때 그들은 그것에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들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기 위해 극적이거나 특별한 사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업무관계 공동체에 대한 기여에서 만족과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50세에 회사가 파산하고 직장을 잃은 한 남성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절망적이고 길을 잃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대신 그는 이 시간을 성찰과 재평가의 기회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자신이 업무에 너무 집중해서 개인적인 관계와 취미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직은 고통스러웠지만 그에게 가족과 다시 연결되고 새로운 취미를 탐구하며 결국 그가 더 열정적으로 느끼는 새로운 경력 경로를 찾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종종 그 실직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였지만 결국 그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려움 자체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서 의미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6번째 원칙은 모든 상황에서 관점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윤근 우리가 삶의 사건들을 해석하고 틀 찌우는 방식이 우리가 그것들을 느끼고 반응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은 줌아웃하여 더 넓은 관점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절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전체 삶의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을 경험할 때 그들은 그것을 머리에 올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과 실패 모두 일시적이며 더 큰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최소화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하고 즉각적인 감정이 그들의 판단을 완전히 지배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의 연구에서 배운 기법이 있는데 그것은 10-7-심 기법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중요한 결정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10분, 10개월, 10년 후에 얼마나 중요할까? 종종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들이 먼 미래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단지 일시적인 불편함인 것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7번째 원칙은 진정한 소통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윤근 진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적 무결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삶을 더 쉽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자아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자아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은 존중하면서도 명확하게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공격적이거나 상처 주지 않지만 가짜이거나 조작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불쾌해질 필요 없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필요와 경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일종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항상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 때 그들은 여러분의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말해줄 것이라는 것을 알 때 그들은 추측하거나 숨겨진 의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한때 매우 존경하는 관리자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녀에 대해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그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항상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했다면 그녀가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개선해야 한다면 그녀도 건설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성과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표면적으로는 항상 친절하고 긍정적이었지만 항상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들과도 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불확실성을 만들어냈습니다. 18번째 원칙은 고독을 감사하고 기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윤근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심리적 성숙과 감정적 독립의 표시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그들은 보통 바쁘게 지내거나 계속 사교 활동을 함으로써 피하려고 하는 생각과 감정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동반자십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단절되고 고립된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고독은 성찰하고 재충전하고 자신과 연결되기 위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깊이 생각하고 개인적인 관심사를 추구하고 누구에게도 연기할 필요 없이 단순히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고독에서 우리는 항상 사회적 상황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측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과 감정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매우 매력적인 일종의 내적 힘과 자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편안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의존적이거나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19번째 원칙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융은 원한과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 시스템에 독을 나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화를 내고 있는 사람보다 우리를 더 많이 아프게 합니다. 용서는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거나 상처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분을 상처 준 사람과 관계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용서는 분노와 원한이 여러분 자신의 삶에 가한 그립을 놓아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때 여러분은 이전에 분노와 상처에 갇혀 있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해방시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처가 깊을 때는요.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기 용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도전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에게 더 가혹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실수와 후회를 되풀이하며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자신을 처벌합니다. 하지만 융은 자기 용서가 성장과 치유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들로부터 배우고 가능할 때 보상하고 그 다음 자기 처벌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수는 인간 경험의 일부이며 그것들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완벽함보다 더 중요합니다. 20번째 원칙은 어두운 시기에도 희망과 낙관주의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윤근 개인적인 고투와 2차례의 세계대전을 포함하여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인생에 어둠과 어려움의 시기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인간 정신의 회복력도 믿었습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둠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현재 순간이 매우 도전적일지라도 더 나은 날들이 올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독성 긍정주의나 현실 부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이 변한다는 것, 인간이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성장과 의미의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희망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행동을 취하고 계속 노력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힘입니다. 낙관주의는 모든 것이 항상 완벽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 와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베트남 전쟁 중 전쟁 포로들에 대한 연구를 읽은 것을 기억합니다. 연구자들은 가장 잘 생존한 사람들이 빨리 석방될 것이라고 가장 낙관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관점을 가지면서도 결국 승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볼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1번째 원칙은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움과 의미에 대한 감사를 기르는 것입니다.
윤근 평범한 순간들에서 경이로움과 중요성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성취감과 회복력의 원천이라고 믿었습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고 참여하기 위해 특별한 상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석양에서 아름다움을 친구와의 대화에서 의미를 잘 완성된 일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즐거움과 평범한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기릅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큰 것들에 대한 야망이나 꿈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큰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행복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이 순간들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순간들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성취감의 열쇠라는 것을 압니다. 감사와 마음 챙김의 실천은 이러한 감사를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작은 것이라도 삶의 좋은 것들을 알아차리고 감사할 때 여러분은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을 항상 찾는 대신 경험의 긍정적 측면에 집중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마지막 원칙인 22번째는 지속적인 성장과 진화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이 결코 진정으로 완료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수준의 이해 탐구할 자아에 새로운 측면 성장하고 기여할 새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은 평생 학습과 발전의 여정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세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정에 도전하고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자신이 내일의 자신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항상 되어가고 있고 항상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역동적이고 흥미롭게 유지하며 지루함과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체를 방지합니다. 성장이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사고와 존재 방식을 놓아주고 두려움에 직면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성장의 불편함은 일시적인 반면 성장의 보상은 지속적입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인 성장에 전념할 때 여러분은 삶이 가져다주는 무엇이든 처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기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배우고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윤기 개인적 힘과 심리적 힘의 본질에 대한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탐구한 22가지 원칙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여러분은 자신과 주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깊은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행동에 덜 영향받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더 명확한 감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나 승인에 대한 필요가 아닌 힘의 위치에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은 조작이나 연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정하고 안정된 사람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통해 존경과 감탄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러한 의미에서 손댈 수 없게 되는 것은 벽을 쌓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감에 너무 확고해져서 외부 힘들이 여러분의 기반을 흔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와도 우아함과 지혜로 처리할 수 있는 내적 자원과 힘을 갖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 실천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옛날 패턴으로 되돌아가거나 자신을 의심하거나
취약함을 느끼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정의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작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각 단계가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함이 아닌 힘의 위치에서 행동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권한 부여된 행동을 지원하는 신경 경로를 강화합니다. 여러분이 경계를 유지하거나 진실을 말하거나 편안함보다 성장을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심리적 회복력의 근육을 키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러한 특성들을 기를 때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힘이 됩니다. 강하고 안정된 사람들은 파급 효과를 가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진정성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며 무결성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가능성을 모델로 보여줍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정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는데 이는 대략 깊은 애정 돌봄 또는 애착으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은 필요가 아닌 풍요로움의 위치에서만 자유롭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어의 최상의 의미에서 손댈 수 없게 될 때 여러분은 채워져야 하는 공허함이 아닌 자기 사랑과 자기 존중의 넘침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 진정한 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가치들은 실제로 건강한 관계와 공동체 기여의 기초로서 개인적 힘의 중요성에 대한 융의 가르침과 아름답게 일치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의 가치에 확고히 설 때 여러분은 과정에서 자신을 잃을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손댈 수 없게 되는 길은 쉽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융 자신을 포함하여 여러분보다 먼저 이 길을 걸었고 그들의 삶에서 더 큰 평화 목적 그리고 힘을 찾았습니다. 도구와 원칙들이 존재하며 수십 년간의 연구와 실제 적용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끈기로 이 여정을 떠날 헌신입니다. 어떤 날은 진전처럼 느껴질 것이고 다른 날은 뒤로 가는 단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원칙들을 계속 적용하고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며 편안함보다 성장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점차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내적 힘과 안정감을 감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설정하는 경계를 존중할 것인데 그 뒤에 있는 진정한 권위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누구인지 사이의 일관성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을 신뢰할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다르게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보다는 목적감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안보다는 자신감으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파괴감보다는 회복력으로 좌절을 처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더 완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 자유롭게 사랑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지 개인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종종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자신을 알고 지혜로 행동할 수 있으며 폭풍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치유와 성장에 기여합니다. 여러분의 모범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힘은 다른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나눌 수 있는 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강하게 공감한 원칙 중 하나나 둘을 선택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약함이 아닌 힘의 위치에서 행동할 때 어떤 느낌인지 주의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이 경계를 유지하거나 정직하게 말하거나 편안함보다 성장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하세요. 여러분이 배우는 동안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넘어질 때 자신에게 연민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 여정을 떠날 용기를 가진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세요. 진정으로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융의 통찰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지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합니다. 모든 강점과 약점을 포함하여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수용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손댈 수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세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손댈 수 없게 되는 첫 걸음을 내딛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도달할 수 없거나 무감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너무 확고히 뿌리 박혀 있어서 아무것도 여러분이 세운 기반을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되어야 할 사람이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정을 믿으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윤기 밝혀낸 길이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의미와 힘, 그리고 평화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